우리는 벌써 두 과목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산업안전기사에서는요. 1과목 안전관리론, 2과목 인간공학 시스템 안전공학, 3과목 기계위험 방지기술이에요. 이 기계위험 방지기술부터는 뭐예요? 우리가 바로 전문적인 안전공학이죠. 그래서 기계에 대한 안전공학입니다. 기계는요. 우리가 가장 쉬울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1번 첫 번째 문제죠. 600rpm을 회전하는 연상속도 입자가 20cm예요. 원주 속도가 몇 메타 미인인가 이래 했잖아요. 여기서 알아둘 것은 우리가 뭐예요? 반드시 단위는 메타 미리라는 걸 우리가 알아둬야 되죠. 절삭 속도는요. 공식이 항상 1000분의 얼마다? 파이 d n이다. 파이는 우리가 다 아는 거 3.14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계산기로 하면 되는 거. d는 지름이에요. 지름이 얼마? 20cm인데 반드시 단위를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이거는 20cm인데 밀리미터를 2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회전수가 얼마? 600. 그대로 적용하니까 1000분의 파이 되니까 하면 377 민 퍼 미님 메타 민이에요. 그럼 요거 답이 377입니다. 잘못하면 37.7 합니다. 조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 한다? 계산기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혹시 시험 보러 갈 때요. 계산기 가져가야 되냐고. 그럼 계산기 가져가지 안 가져가나? 그럼 계산기 반드시 가져간다는 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부터는 올해부터 2017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이제 실기 필답형이나 작업형 작성할 때는 흑색 볼펜으로 해야 돼. 나머지는 안 돼. 이것도 내망하는 거야. 사람들 모르더라고. 2017년부터 어떻게 한다? 실기 손으로 쓰는 거는 이제 기사든지 산업기사든지 지도사든지 기술사든지 모든 건 뭐다? 반드시 흑색 필기구 그것도 볼펜으로만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하자고요. 이거는 전분의 파이든 반드시 기억 이번 시험에도 나온다. 42번이요. 아유 프레스예요. 프레스의 방호장치에서 게이트 가드 문이에요. 문이 열려지는 방호장치 종류 작동 방식에 따라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게 게이트 가드 방호장치는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강식이 있어요. 상승식을 다른 말로 도립식이라고 그래요. 행 슬라이식을 다른 말로 수평식. 답은 몇 번? 경사식 1번.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설명할 게 있나? 여러 앞에서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요. 제가 방송통신대학도 강의를 저 강의가 여러분 혹시 방송통신대 다니시는 분 있으면 여러분 통신대에서는 통신대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이 강의를 그대로 통신대에 올려져 있으니까 통신대의 강의를 보는데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는 하강식, 상식, 수평식 이렇게 요 문제를 내는데 이걸 뭐 손쳐내기식이니 이렇게 쓰면 조집니다. 반드시 이것은 게이트 가드식의 종류는 하강식, 상승식, 수평식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참고로요. 방송통신대학이 생긴 거 최초로 자격증 강의를 했어요. 그 자격증 강의가 유일하게 산업안전기사. 제가 한 100대 1에 뚫고 제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학생들과 교수들을 추첨해가 선정했는데 모두가 다 새하의 정제수를 강사로 선정해야 되겠고 그 강의를 해야 되겠다. 찾아보면 지금 이제 저 강의가 나올 겁니다. 방송통신대학에서도. 43번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3번은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일러의 폭발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가 아닌 것은 보일러에는요. 우리 이야기했죠. 보일러라는 것은 지금 겨울에도 여러분 집안에도 보일러가 있어야 따뜻하게. 보일러에는요. 답이 벌써 보이잖아. 보일러의 폭발을 위한 보일러에는 급정지 장치가 어디 있노? 급정지 장치는 롤러기에 급정지 장치. 롤러기. 안 쓰려고 그래도 한번 써봐야 되겠네. 우리는 대표적인 뭐요? 급정지 장치는 바로 롤러기죠. 롤러기의 방호 장치는 급정지 장치인데 급정지 장치 종류는 몇 가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는 뭐요? 첫 번째 손조작 로프식, 두 번째 복부 조작식 로프식, 복부 조작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요? 무릎 조작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무릎 조작식. 손 조작 로프식. 로프식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손에만 가급적 해당을 해요. 손에 매가지고 딱 눌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준 높이가 밑바닥에서 1.8m 이내. 요거는 복부는 얼마라 그랬어요? 복부는 0.8에서 1.1m 사이. 요거는 0.6m 이내. 이렇게 하는 것이 롤러기의 급정지 장치죠. 그럼 답은 벌써 1번이 나와요. 그다음 압력 제한 스위치, 압력 방출 장치, 고저 수위 조절 장치 등이 있고요. 그 외에 하나 더 있다면 하형 검출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보일러의
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4가지 있다. 급정지 장치 어디가 롤러기의 방호 장치가 급정지 장치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44번을 가면 되겠네요. 44번인데요. 여기 이제 보일러에 대한 우리는 이렇게 그림으로 다 이렇게 여러분 만화로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압력 방출 장치, 압력 제한, 고조의 수위 조절 장치, 하형 검출기까지 있고. 이것은 봐요. 2014년, 2015년 또 정보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에도 명쾌하게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또 알아둘 것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맞추기 위해 이 보일러의 방호장치 4가지는 실기 필답형 시험에도 실기 작업형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4번째요. 보일러가요. 발생 증기가 불안정하게 되는 현상이 아닌 것은 보일러의 발생 증기가 불안정하게 된다는 것은 보일러에는요. 증기가 왜 불안정이 돼? 순수한 물 속에 기름이 섞였다든지 혹은 유지물이 섞였다든지 뭔가 물 속에 부패물이 섞여서 이게 캐리오버 뭐예요? 캐리오버도 보일러의 물수에 프라이밍도 맞아. 포밍 다 마찬가지. 절탄기라는 건 뭐예요? 봐요. 이 그림을 보면 절탄기라는 건 보일러의 전열면을 가열하거나 연도가스에 보일러 급수를 가열하는 장치가 절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여기서 보일러 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고 이것을 봐요. 산업안전기사 3-91 합격 날개 은행 문제 나왔고 또 2015년 5월 31일 문제 몇 번? 56번에도 이대로 출제했다. 답은 몇 번이었다? 3번이었다. 꼭 기억합니다. 그래요. 45번째가 이번 프레스에 또 문제가 또 나오네요. 광전자식 방호 장치가 딱 나온 언제 어디서라도 슬라이드 작동 중에도 정지 가능한 방호 장치가 뭐다? 바로 광전자식입니다. 광전자식 방호 장치를 설치한 프레스에 여기서 이것도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또 그럴 거예요. 무슨 2016년 3월 8일 날은 왜 3월 6일 날이네요. 3월 또 원래 시험이 기가 막히더라고. 2016년에는요. 제1회 시험이 2016년 3월 6일 날 출제된 시험 보는데 2017년에는요. 3월 5일이에요. 하루가 딱 당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빨리 따라. 그래서 역시 1회 때 따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 같아요.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설치한 프레스에서 광선을 차단한 후 0.2초 후에 슬라이드가 정지해 버렸대요. 이때 방호장치 안전거리는 건데 간단해요. 안전거리 D는 1.6 TLTS예요. 근데 여기서 TLTS라는 게 아니에요. 이 TL은 바로 작동 시간을 말하는 거고 TS는 정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 0.2초밖에. 그러니까 한 번만 해주면 1.6 곱하기 0.2예요. 그리고 1.6 곱하기 0.1을 하니까 0.32가 되죠. 그럼 0.32가 답이 없네. 근데 바로 밀리미터로 단위가 메타 같으면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밀리미터니까 바로 1000을 곱해줘야 되죠. 근데 1000을 곱하니까 320이 나와요. 사실 이런 문제는요. 암사로도 딱 하면 200, 260 이걸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답을 이렇게 찾으면 되죠. 이런 건 0.3이든지 1000을 안 곱했더라도 쉽게 우리는 찾을 수 있고 반드시 3-68페이지 그 다음에 3월 2일 날 문제 56번 5월 30일 날 문제 44번도 그대로 출제되었고 합격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단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기 필답형이나 실기 작업형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요거 할 때 이제 우리 필기 시험에서는 사실 단위도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한두 문제 어쩌다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재밌는 문제가 나와요. 연삭 숫돌을 교환할 때요. 숫돌 알죠? 도를 교환할 때. 연삭 숫돌을 끼우기 전에 숫돌의 파손이나 균열의 생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방법이 아닌 것은 우리 무식하면 어떻게 두드려 봐. 수박도 잘 익었나 안 익었나 두드려 보면 어떻게 탱탱 소리 이걸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음향 검사예요. 그 다음에 또는 음향 검사도 하지만은 또는 회전 검사는요.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이 회전은 돌려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교체 후에 하는 거지. 끼우도 안 하고 회전이 되나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와서 그 다음에 균형 검사 잘생겼냐 못생겼냐 윤곽이 바르냐 안 바르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손재주가 워낙 좋아가지고 별로 기술은 좀 부족해도 특히 성형외과는요. 의학적인 것도 잘 떼야 되지만 그보다는 어떻게 손기술이 뛰어나요. 손기술.
바로 균형검사죠. 진동검사 이렇게. 답은 뭐다? 바로 회전검사는 안 되죠. 그래서 보충학습이었어요. 설치 후 또는 조립 후 하는 것이 시운전 검사가 되겠고 그것이 바로 뭐다? 회전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번째 되겠죠. 47번째. 40이 원심기입니다. 원심기는 여러분 집에 세탁기도 일종의 원심기예요. 원심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그래서 원심기에 해당하는 원심기는 첫째 원심기에 기자 들리는 거 모르면 덮개라고 해서 연사기도 덮개라고 해서 맞아요. 둘째 원심기의 최고 사용 회전 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여서는 당연히 아닌되죠. 셋째 원심기의 가불이나 폭발을 방지 뒤에 또 올라가야 되겠네요. 원심기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쭉 가보겠습니다. 원심기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력 방출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압력 방출 장치 어디에 설치하노? 금방 했었는데 어디에 설치해? 보일러나 고압가스 용기 같은 터질까 하지. 원심기에 뭐 그런 게 어딨나? 그 답은 벌써 3번이 나왔어요. 네 번째입니다. 원심기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원심기 정비, 청소, 검사, 수리 작업을 하는 때는 운전을 당연히 어떻게 정지해. 특히 원심기도요. 여러분 세탁기도 덮개를 딱 열면 멈춰버립니다. 당연히 정지시켜야 돼.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면 돼. 조금만. 그 다음에 방호장치. 원심기는 뭐요? 답이 방호장치, 덮개요. 보일러에 바로 압력방출. 답은 벌써 압력방출 어디에 설치한다? 보일러에 설치한다. 우리 알았습니다. 48번째입니다. 아세틸렌 용기의 사용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우리 아세틸렌은요. 산소와 반드시 함께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아세틸렌은 뭐 색깔이 뭐 노란색으로 한다는 거. 호수의 색깔은 어떻게? 적색입니다. 알아둘 게 있어요. 아세틸렌 용기 사용. 아세틸렌 용기 그림도 엄청 제가 잘 해놨어. 아세틸렌 용기 사용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충격을 가하지 말까. 사람에게도 모두 충격 가하면 무조건 안 되겠다. 그죠? 충격을 가하지 않아야 돼요. 둘째, 화기나 열기를 몰려야 돼요. 폭발하니까. 셋째, 아세틸렌 용기에서 뉘어놓고 사용한다. 돌았습니까? 반드시 아세틸렌 용기 어떻게 세워서 로프로 묶어야 돼. 너무 답은 3번이야. 넷째, 운반 시에는 반드시 캡을 씌워가지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제가 그림으로 다 통풍기나 한기에 부충은 장소, 하기를 사용하는 장소, 위험물질, 인화성 액체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했어요. 계속 나옵니다. 또 알아둘 게 있어. 용기 온도는 반드시 몇 도냐? 그러면 아세틸렌은 모든 용기는 40도 이하로 유지해야 돼. 그뿐 아닙니다.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충격을 가하지 말고 때리면 안 되죠. 원하는 운반할 때 운반하는 경우는 뭐? 반드시 캡을 씌워야 된다는 거. 사용하는 경우는 용기 마개에 부착된 유리 및 먼지를 제거할 거. 뭐 하나라도 제가 만든다. 밸브의 개폐는 어떻게? 서서히 해야 된다는 거. 사용 전 또는 사용 중 용기, 그 밖의 용기는 맹쾌하게 구별하여 보관해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요. 또 그뿐 아닙니다. 여기 또 해놨어. 용기, 아세틸렌 용기는 어떻게 누워놓고 사용한다. 이게 답이었잖아요. 반대 어떻게? 세워놔야 된다는 거. 용기의 부식이나 마모 또는 변형 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돼. 이것은 우리가 정보 제공,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 가스 등 용기에 나오고요. 이 내용은 실기 필답형뿐 아니라 작업형에도 바로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와, 필기는 혼자 하고요. 실기 할 때 들을 거. 실기 안 들어도 괜찮아. 우선은 뭐 필기를 알아야 뭐 되는 거. 그래서 필기가 최우선이라는 거. 오늘 또 제가 답해 줬습니다. 뭐라고? 실기, 필기 동시에. 물론 동시에 가입을 해야 돼요. 동시에 가입하되 실기는 나중 문제다. 필기 합격하면 기분이 어떻게요? 딱 업돼가지고 자동적으로 실기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필기의 핵심을 가지고 필기와 실기도 저와 함께 하면 여러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49번째. 금령입니다. 이 금령의 안전하게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금령은요. 사실 이 문제는 전문가가 아니면 이런 문제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맞출 수가 있어. 왜? 답은 항상 정해져 있는 거 한번 보고 할까요? 몇 번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안 읽어봤을 때 이렇게 금령의 안전하게 관련 사항 뭐 영어 T 있잖아. 답 2번 찍어 뿌려. 그러면 되잖아. 그럼 보자고. 금령 자체도 모르는데 한번 이렇게 금령 자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냐? 금령을 설치하는 프레스 T홈이라. 왜냐하면 금령을 있잖아요. 테이블이 이렇게 돼요. 테이블이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T자 형태가 이렇게 볼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되면 여기 이제 이 사이에 집어넣으라면
T홈 안끼리는 설치 볼트 직경에 2배 이상으로 한다는데 진짜 어려운 거 이거는. 이거는 고용노동 고시에 나온 내용들이거든. 맞는 말이 이건 어쨌든. 둘째, 맞춤피를 사용할 때는 헐끊기 맞춤 알아둘게. 맞춤피는 뭐냐 하면 두 개를 이렇게 부착할 때 여기 맞춤피를 이렇게 넣는다 하면 이 피는 반드시 억지 끼워 맞춤이에요. 억지 끼워. 왜 하냐면 요걸 맞춤피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만들 볼트를 할 수 없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 위치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이것은 맞춤피는 반드시 무슨 끼워 맞춤? 강제적 끼워 맞춤. 영어로 말하면 타이트 피트로 합니다. 그래서 맞춤핀을 사용할 때 헐거운 끼워 맞춤이 아니고 바로 억지 끼워 맞춤을 하고 이를 하형에 사용할 때는 낙하 방지 대책은 이건 어쨌든 잘못됐어요. 답이 2번이라는 거. 금형은 사이에 신체 일부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동 스트랩과 다이의 간격은 8mm 이하. 요걸 했죠 우리가. 번지와 다이의 간격 얼마? 8mm 이하라는 거 이렇게 했고. 그다음 여기 게이트 가드가 이래 있으면 얼마? 이렇게 형태가 이래 나오면 이런 형태가 나오면 12mm를 띄워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네 번째, 대형 금형에서 생크가 헐거워짐이 예상될 경우 생크만으로 상형을 슬라이드에 설치하는 것을 피하고 볼트 등을 사용해야 한다. 맞는 말.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50번 가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 3-72쪽에 합격 예측기도 있고요. 2014년 3월 2일 날 문제 49번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0번 되겠습니다. 기계 설비예요. 안전 조건 중에서 외형 안전해야 돼요. 외형. 밖에서 봤을 때도 안전해야 돼요.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요. 정말 내실이 완벽한 사람이 좋잖아요. 그러나 내실도 완벽하고 바깥도 완벽하면 더 좋지. 왜 내실만 완벽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옛말이 있어요.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있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명품이 되잖아요. 옷을 명품 옷을 입으라는 거. 명품 같죠. 머리도 좀 신경 쓰고 발도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사실 신경 써야 되지 않냐.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한 것은 외형부터 기계 설비 안전 외형 안전에 해당하는 것이요. 맞는 말이에요. 기계 설비 안전이 기계 설비에 내장하기 뭐 속에 내장하기 이거는 뭐 바로 외적인 게 아니고 내적인 기능이 안전화가 되겠고요. 페일세이프, 풀프루프 기능을 가지는 장치. 여러분 페일세이프, 풀프루프 다 알죠? 페일은요. 기계 쪽에 가까운, 풀프루프는 사람 쪽에 가까운 것이에요. 이런 기능은 기능적인 안전이에요. 강도 열화를 고려 안전율을 안전율도 뭐야? 내적인 거예요. 답은 4번이지 뭐. 작업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기계 회전 부위에 뭐야? 덮개를 씌우고 색깔을 사용하였다. 이게 바로 뭐다? 답이다. 읽어보면 이렇게 답이 나와버리잖아요. 이거는 안 읽어도 되겠죠. 바로 안전 색채 조절, 기계장에 부수되는 배관 이렇게 하는 것도 뭐다? 바로 색깔로 표시하는 것도 외형적인 안전화가 되겠다. 2015년 3월 8일 나왔어요. 51번입니다. 수공구입니다. 수공구가 뭐야? 손으로 하는 공구를 수공구라고 해요. 수공구 취급 시 안전소에 적절하지 않는 것은 해머, 망치는 처음부터 힘을 주어 치지 않는다. 맞아. 이게 딱딱딱딱 해가 딱 됐을 때 하는 거. 저도 있잖아요. 여기가 구로인데요.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 제일 높은 건물에 하고 있는데 바로 처음에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 모든 게 파워포인트를 했다가 그거보다는 완벽하게 동시에 많이 보여주자 이래가지고 지금은 PPT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하고 조금 숙달 때면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머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힘을 주고 치지 않아야 되고요. 렌치는 올바르게 끼고 몸쪽으로 당기지 않다 아니고 바깥쪽으로 하면 안 돼. 반드시 몸쪽으로, 낮쪽으로 당겨야 돼. 답은 2번이 틀렸어요. 주로눈이 막힌 것은 반드시 와이어 브러쉬를 제거하고 정으로 담금질 뗀 재료는 강화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답은 몇 번? 2번. 그렇게 되겠습니다. 52번입니다. 인터록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알아둘 게 있어요. 인터록이라는 것은 우리 락 시스템 종류가 세 가지. 인터록, 인트라록, 뭐요? 트랜스록 시스템. 인터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 아는 인터록은요. 반드시 일종의 뭐요? 잠금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첫째, 연사기어, 워크레스트. 연사기의 워크레스트가 뭐예요? 워크레스트. 이건 작업대요. 이거는 인터록 장치가 아니고 외관적인 안전장치가 바로 워크레스트. 답은 52번 1번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요. 2번 사출기어, 도어 잠금장치. 바로 뭐야? 락이라는 말체가 뭐 잠금장치니까 도어 잠금장치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동화 라인의 출입 시스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도 역시 잠금장치가 되겠습니다.
리프트여 출입문 안전장치. 그러니까 이 모든 세 개는 잠금장치가 되는 거. 워크 리액스 때는 작업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게 바로 인터록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연동장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 교재 3-15, 3-9 혹은 2014년 5월 25일도 나왔고요. 우리는 락 시스템의 종류 세 가지를 보충학습으로도 완벽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기계에도 나오지만 어디에도 나와? 인간과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도 이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실기 필답형에도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3번이에요. 세이퍼입니다. 실제 세이퍼는 거의 잘 안 보여. 키나 홈 같은 거 기계는 뭐 잘생겼는데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계죠. 그러나 시험에는 아직도 이런 게 나와요. 세이퍼의 작업에서 위험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세이퍼에도요. 칩이 있잖아. 이렇게 수평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세이퍼. 그러니까 칩이 날겠죠. 셀을 깎는 기계니까. 둘째, 바이트가요. 이렇게 탁탁 하면 이렇게 되면 이탈되죠. 당연히 떨어질 수 있어요. 셋째, 램의 말단부에 충돌되죠. 이렇게 이게 램이라고 움직이는 수평으로 움직이니까 내 앞에 이래 서지 말고 이렇게 하던 내가 배를 친다든지 이렇게 오죠. 말단부 충돌. 척이나 핸들이 이탈하는데 세이퍼는요. 바이스의 핸들도 있지만 이걸 반드시 빼놓고 척 이탈은 주로 어디에서 이탈되냐 하면 선반이라든지 드릴에서 이탈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다. 척 이탈은 선반, 밀링, 드릴에서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4번 밀링이 나왔어요. 밀링은 알아둘 게 있죠. 평면을 가공하는 기계라 그랬죠. 밀링은 우리는 칩이 어떻다? 가장 날카롭고 예리한 칩을 우리는 밀링 칩이라고 그랬습니다. 밀링은요. 바로 추측 안전 수칙이 아닌 추측 속도를 변속시킬 때 반드시 추측이 정지한 후에 해야 돼요. 모든 기계는 다 정지한 후에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밀링뿐만 아니라 다른 기계가 나와도 기어 변속할 때 그럼 자동차는 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나 자동차는 예외예요. 왜? 클러치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공작 기계는 클러치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계를 멈춘 다음에 해야 된다. 또 절삭 공구를 설치할 때는 전원을 반드시 끄고 한다. 그런데 절삭 공구를 설치할 때는요. 사실은 전원까지 끄면 가장 좋은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나 원칙은 꺼야 됩니다. 셋째, 정면 밀링 커터 작업 시 날 끝과 동일 높이에서 확인한다. 이 말은 제가 안 쓰려고 그랬는데 써야 돼. 커터가 이래 돼 있잖아. 이렇게 딱 되면 여기 이렇게 돼요. 이게 이빨이 이래 돼 있어. 사람 눈도 여기 갖다 맞춰보겠다. 눈하고 요 동일하다고 보세요. 뭐 어떻게? 내 눈에 뭐가 들어와? 칩이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틀렸어요. 이렇게 봐도 안 돼. 가고. 답은 3번입니다. 작은 칩어 제거는 반드시 브러시나 청소용 소를 사용해야 되고요. 이것은 우리 눈 높이서 확인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 이유는 쥐 눈 실명되려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 이거 보고요. 눈 실명되면 좋아요. 그래서 산재 환자 중에서요. 가장 등급이 높은 게 눈이 없는 게 제일 등급이 높아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눈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게 제일 불쌍하다.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있어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4년 5월 25일, 2015년 3월 8일에도 출제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드디어 55번입니다. 55번은요. 크레인의 사용 중 하중이 전격을 초과할 때 자동적으로 상승이 정지, 위로 올라가는 게 정지되는 장치는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해지 장치라는 것은요. 크레인에 걸었을 때 이렇게 크레인 고리가 벗겨지지 않는 걸 해지 장치라는 거예요. 비상정지 장치는 아무 데나 멈춰야 되는 거고요. 경과 방지 장치는요. 하중 초과 시 아니고 높이가 일정히 한계 됐을 때 안 올라가는 거는 가부하 방지는 하중이 부하잖아. 부하. 가부하 걸렸다 그러잖아. 무게를 얘기하면 답은 쉽게 4번을 찾을 수가 있고요. 우리 교재에 그대로 적중됐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고 또 법에도 우리는 134조 나왔다는 거예요. 56번이에요. 지게차입니다. 지게차는 우리가 길거리도 지게차의 헤드가드에 갖는 헤드가드 뭐예요? 사람의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헤드가드에 갖는 기준 틀리는 것은 4톤 이하의 지게차에 대해서는요.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 하중 200 값서 등풍포 정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한다. 맞아요. 상부트럭 각 계부는 포고 길이가 25cm 미만이 아니고 이것도 착각하면 안 돼.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해설에 16cm 미만이에요. 25cm 너무 굵어 안 돼요. 너무 굵은 것도 좋아져. 그럼 우린 사람들은요. 크고 굵고 이런 거 하는데 작은 고추가 맵다고 때로는 작은 게 좋을 수도 있다. 틀렸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요. 운전자가 앉아서 그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좌석 뒷면 헤드가드 상부터 아랫면까지 높이가 1m에서 꼭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건 1m예요. 그다음에 서서 조작하는 것은 2m입니다. 운전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이 2m. 저는 이렇게 벌써 다 기억하니까 쉽게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여기서 알아둘 이게 바로 뭐예요? 상부트를 기어보는 아까 25가 아니고 얼마? 16cm라는 걸 확인해. 이게 바로 헤드가드라는 거고요. 이 기둥은 얼마? 25가 아니고 16 미만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은 바로 2016년 3월 6일 날 기사에 아니고 산업기사도 출제. 그래서 여러분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는요. 동시에 두 개를 써라.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어요. 산업안전기사를 공부하면 자동적으로 산업기사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원서 쓸 때 기사와 산업기사를 동시에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7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의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해야 할 조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요. 뭐냐 그러면 법이에요. 이게 왜 제가 또 깜빡거리게 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게 눌려주는 거예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조금 더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 한 번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산업안 크레인의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여 실시할 조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우선 알아둘 것은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탑승 설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승차석 외에 탑승은 어떻게 하냐. 가급적 제한시킨다 했는데 승차석이 되어 있는데 제한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답이 벌써 나와버렸어요. 문제 안에 뭐가 있어서 답이 있었어요.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해야 되고 왜? 승차석에 탑승을 시켜야 되니까. 탑승 설비 하강 시 동력 하강 방법을 사용하고요.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그런데 이거는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용 탑승 설비 안전시 조치사항 이 세 가지인데 요게 실기 필답형과 작업형 시험에도 가끔씩은 꼭 메모를 해야 되고 이거는 바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도 또 이렇게 탁 적어해놨어요. 그림으로도. 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한테 합격을 주기 위한 겁니다. 58번째 가죠. 기계의 고정 부분과 회전하는 부분이에요. 동작 부분이 함께 만드는 위험점을 예를 들어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기계 고정 한쪽은 고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정되니까 한쪽은 회전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고정 부분과 회전하는 동작 부분이 만나는 점이 뭐냐 하면 대표적인 것이 있잖아. 이거는 연삭기예요. 연삭기가 이제 이렇게 받침대가 아까 이게 가지고 워크 레스트라고 이렇게 하면 뚜껑이 이렇게 덮개 씌였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면 얘는 한쪽이 이렇게 이 뚜껑에 이게 덮개 이게 고정되고 이 사이에 연결되는 게 뭐냐 이런 말이거든. 이것은 바로 끼임점을 의미하는데 이 끼임점의 얘는 뭐냐면 연삭수도로가 덮개, 교반기의 날개와 하우스 요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험점 몇 가지냐 6가지 위험점이 있죠. 이 6가지 위험점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59번입니다. 안전계수가 6이에요. 체인의 전격 하중이 100일 때 극한 강도는 근데 간단해요. 극한 강도는 극한이란 말을 하면 극기 훈련이 최고로 힘을 낼 수 있고 안 그러면 최고의 위험한 상태 극한기 혹도 훈련이라고 하죠. 어떠한 경우도 견딜 수 있고 그럼 이건 어떻게 작은 걸 찾는 게 많은 거예요. 그냥 6 곱하기 100 하면 뭐예요? 600 이렇게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세 번째 과목 기계에 어떻게 마지막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60번이에요. 현장에서 사용 중인 크레인의 거드라든지 밑면에 균열이 발생됐대. 균열이 발생 깨져 버렸어요. 비파괴 검사 방법 중 가장 편리한 방법은 근데 깨졌는 거예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여기 나온 바로 액체 침투 탐상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액체를 뿌려보면 바로 깨진 사이에 액체가 흘러들어서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다. 그 적용 대상은 바로요. 철강이나 비철을 포함 모든 재료 비금속 표면에 그 열려있는 결합물 존재하는 경우에 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 교재 3-144조 그거는 2015년 3월 8일 2013년 8월 18일에도 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산업안전기사
몇 개 과목을 했냐? 3개 과목을 했어요. 언제 거냐고요? 2017년 합격을 대비해서 2016년 3월 6일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제가 했습니다. 다음에는요. 바로 몇 번째 과목을 할 거냐? 바로 우리는 4번째 과목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뭐예요?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하기 전에 여러분 빨리 야 이게 20문제 나오는 게 한번 봐두신다면 여러분 저와 함께 하면 더 쉽게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